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과학탐구 이 책의 첫 번째 우리 실험이 어, 아마 등가속도 운동하는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를 카메라로 찍어서 그 운동 가속도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선생님이 예전에 실험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그거는 일부 학생입니다. 일부 학생. 근데 더 큰 문제는 단위에 대한 개념이 아주 약해가지고 속력 단위가 변동을 하니까 예를 들어 거기서 찰 때는 센티미터인데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미터 퍼 세크로 예전에 찍으라 그랬더니 센티미터 퍼 세크를 미터 퍼 세크라든가 이렇게 변환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실험을 하기 전에 이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단위 변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사전 이론을 설명을 하고 한 시간 정도 설명을 하고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전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음 주에 등교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앞부분은 단위와 속력 단위 변화에 대한 설명이고 뒷장은 아마 문제가 나올 거예요. 예제 1, 2, 3, 4. 근데 이런 예제와 똑같은 형태로 숫자만 바꿔가지고 여러분 각 반별로 쌤이 수행평가 시험을 볼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눠준 거 아니죠. 이거는 어, 이 용기는 여러분이 학교 오면 쌤이 출력해 줄 겁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문제하고 똑같은 폼으로 물론 내용 숫자는 바꾸지만 똑같은 폼으로 다음에 등교할 때 수행평가를 볼 거니까 미리 사전에 공부를 좀 해오도록 합니다. 문제들은 보면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예요. 똑똑한 친구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 속력 구하는 문제 다 배우고 올라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선생님 영상 화면에 내리고 PDF 파일을 보면서 설명했습니다. 자, 물리에서는 길이든 질량이든 시간이든 어떤 단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길이의 단위는 미터죠. 근데 이건 표준 단위예요. 표준 단위란 말은 뭐냐면 물리에서 가장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길이의 단위예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길이의 단위는 미터예요. 물론 인치도 있고 뭐 또 다른 길이 단위가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죠? 척이라는 것도 있고 미국 영미권에서는 피트란 말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길이의 단위가 맞긴 맞는데 물리에서 사용하는 표준 단위는 아니에요. 우리 물리에서는 MKS 단위라 그래가지고 길이, 질량, 시간에 대해서 표준적으로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세컨, 세컨드 초 이걸 사용합니다. 어, 그리고 단위 길이라는 건 뭐냐면 길이의 단위가 1이라 그러면 단위 길이는 그 미터를 사용하는 크기가 1인 길이에요. 그러니까 1미터죠. 만약에 질량의 단위를 킬로그램 사용한다 그러면 단위 질량은 1kg. 만약에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는 킬로그램 사용하지 않고 우리 국가에서는 그램을 표준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 국가에 사용하는 그 질량 단위의 단위 질량은 1g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단위에다 1을 붙인 게 바로 단위 뭐시기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물리학에서는 길이의 단위는 표준 단위가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초이므로 단위 길이는 1미터, 단위 질량은 1kg, 단위 시간은 1초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속력을 정의할 때 밑에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 보시면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죠. 예를 들어 5초 동안에 어, 5초 동안에 뭐 20m를 날아갔다 이동했다. 그러면 속력이 얼마냐? 20이 아니죠. 5초 동안에 20을 간 게 아니라 지금 이 속력의 정의가 뭐냐면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래요. 단위 시간 이거는 바로 1초죠. 그러니까 1초에 이동한 거리가 속력이에요. 5초에 20이니까 1초면은 5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속력 구하는 공식이 거리 나누기 시간 t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 1초에 이동한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식만 달달달 외우지 말고 이게 물리에서 어떤 그 원래 속력의 정의가 뭐고 그 정의에 의해서 단위 시간, 그러니까 1초에 이동한 거리가 속력이니까 그래서 시간을 t로 나눠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거 이해하는 게 너무 골치 아프면 그냥 외워도 돼요.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속력의 단위는 우리 물리에서는 표준이 길이의 단위가 미터고 시간의 단위가 초니까 당연히 길이 나누기 시간이니까 세컨 아니죠. 길이 미터 나누기 t 세컨 그 미터 퍼 세컨 돼요. 나누기 대신 퍼라고 합니다. 퍼 미터 퍼 세컨 요거 읽을 때 퍼라 이거 퍼. 자, 읽을 때 이건 퍼라고 이거 퍼.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뭐뭐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뭐당. 미터 퍼 세크가 따라서 길이의 단위는 표준이 미터고 시간의 단위는 표준이 세크니까 속력 단위도 당연히 표준 단위들을 사용한 미터 나누기 세크, 즉 미터 퍼 세크가 돼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미터 퍼 세크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자동차라든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속 몇 킬로, 그러니까 킬로미터 퍼 아워, 이 H는 아워, C예요. 시속 몇 킬로 쓰죠. 그 다음에 1분에 몇 센티 기어간다. 뭐 조그만 벌레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할 때는 센티미터 퍼 미니터, 미니터는 분이죠. 그 다음에 미국 애들은 마일, 킬로미터 대신에 마일을 써요. 마일 퍼 아워, 시속 몇 마일. 뭐 좋은 단위는 아니죠. 그 다음 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노트라는 단위가 있어요. 어, 이 노트는 우리 그 해양 군사에서는 많이 써요. 그배 속도를 이야기하는 노트라는데 요즘 표준을 많이 바꾸고 있어요. 이게 KNOIT 해가지고 1노트가 대략 킬로미터 파로 따지면 약 2km 육구하고 1.8이고 미터 per second는 0.5네요. 그러니까 1노트면은 1m per second보다 속력이 절반이에요. 그리고 1m per second는 빠르기가 얼마냐? 여러분이 천천히 적당한 빠르기를 걸어가는 게 1m per second예요. 쉽게 말하면 친구들하고 재밌게 잡담하면서 걸어가는 그 빠르기가 보통 1m per second입니다. 그 1노트는 이 1m per second보다 속력이 절반으로 느린 거죠. 그 다음 마하라는 것도 있어요. 마하는 소리의 음속의 몇 배냐? 아주 빠른 초음속 비행기들은 마하라는 단위를 쓰죠. 그 다음에 이런 단위들 간의 그 변화는 뭐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계산하기 싫으면 인터넷에 이렇게 단위 변환표를 보면 돼요. 1m per second는 몇 킬로, 3.6km per hour다. 나오죠, 이렇게. 요 두 개를 만나게 하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표가 없다.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냐? 자, 계산은 여러분이 요 아래 나오는데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 단위 변환 계산을 하는 것 전에 우리가 단위가 미터가 기본 단위라 그러면 이 미터로부터 파생된 단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머리카락 길이를 잴 때 1m, 2m 그렇게 하기에는 미터가 너무 크잖아요. 머리카락 길이는 보통 센티미터 하잖아요. 그럼 센티, C가 뭐냐? 미터 앞에 C를 붙여요. 센티는 100분의 1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물리 표준에서는 센티라는 그 사실은 표현 잘 안 써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센티미터 자가 있어가지고 센티미터 많이 쓰는데 물리에서는 센티란 말 잘 안 씁니다. 물리에서 더 많이 쓰는 그 적도는 센티가 아니라 밀리미터예요. 밀리미터, 천분의 1미터. 이렇게 밀리라든가 마이크로, 나노 이런 것처럼 원래 단위 앞에다 갖다 붙이는 접두사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접두어인가요? 접두사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갖다 붙이면 단위가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분의 1 이런 식으로 변하게 돼요. 예를 들어 킬로를 붙이면 1m하고 1km하고 이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1km가 1m보다 1000배로 커요. 곱하기 1000배. 그 킬로를 붙이면 1000배라는 소리예요. 메가를 붙이면 100만이라는 소리예요. 기가를 붙이면
10억 배, 10의 구성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킬로, 메가, 기가 심플하죠. 10의 삼성, 10의 육성, 10의 구성.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3개씩 늘어나는 거예요. 1000배, 100만 배, 10억 배 이런 식으로. 기가 위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드 디스크를 생각하면 돼요. 컴퓨터 하드 디스크는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그 위에 테라바이트가 있죠. 테라 위에는 또 뭐 패턴가 뭐 있죠. 그 전부 다 동그라미 3개씩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위가 거꾸로 감소하는 게 있어요. 그 미터 앞에다 밀리미터 하면 이건 1미터보다 100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밀리미터는 1000분의 1미터예요. 그 다음 마이크로는 천이 아니라 천에 동그라미 또 3개 더 붙여가지고 100만 분의 1. 그 다음 나노는 10억 분의 1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가 반대말이 나노예요. 요거 반대말이 나노예요. 그 다음 메가 반대말이 마이크로예요. 킬로 반대말이 밀리예요. 그렇게 되겠죠. 이런 단위들 앞에 이런 접두사를 붙이면 뭐 1000배씩 커지거나 1000배씩 감소하게 돼요. 예를 들어 1cm는 몇 미터냐? 센티는 100분의 1이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100분의 1 미터예요. 1km는 몇 미터냐? 킬로는 1000배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1000미터예요. 1 마이크로세컨은 몇 초냐? 자, 마이크로세컨을 나노세컨으로 얘기하면 10의 구성이 1 나노고 10의 육성이 1 마이크로니까 이건 1000 나노세크죠. 그리고 세크로 얘기하면 100만 분의 1 세크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6개 분의 1 세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단위 변화는 뭐 심플해요. 근데 단위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1m per second는 하고 1km per hour 하고 얘네들은 단위가 미터하고 세컨 두 개가 섞여 있죠. 이 두 개 가운데 누가 더 빠르냐 물어보면 별 생각이 없는 애들은 이게 더 빠르다 그래요. 왜? 이건 킬로미터니까. 그런데 이거 경우가 좀 다르죠. 1시간에 1km 가는 거죠. 1km는 물론 상당히 먼 거리예요. 상당히 긴 거리인데 그걸 1초에 가는 게 아니라 1시간에 간단 말이에요. 1m는 거리가 짧아요. 대신에 이걸 1초 만에 1m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빠른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m/s하고 1km/h 속력은 누가 빠른가라는 문제는 쉽게 결정하기 힘들어요. 위에 이 뭐죠? 분자만 보고 이건 미터고 이건 킬로미터네. 그게 이게 더 빠르지. 그렇게 하면 틀려요. 분모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따져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따지느냐? 자, 이렇게 단위가 두 개가 섞여 있을 경우에는 단위 변화는 다음처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킬로미터를 미터퍼세컨로 변환하고 싶다. 그럼 1km는 몇 미터퍼세컨이냐? 이거는 잘 들어보세요. 1km per hour의 뜻이 뭐냐면 1시간에 1km 간다는 소리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1km 나누기 1hour라는 소리예요. 이 밑에 1hour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줘요. 적어주고 난 다음에 킬로미터하고 아워를 미터하고 초로 바꿔줘요. 1km는 1000m죠. 그러니까 1000m 나누기 1시간은 몇 초냐면 60 곱하기 60세카 3600세카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나누게 하면 약분하고 날리면 36분의 10 미터 per 세컨 돼요. 그러니까 미터 per second는 미터하고 per second 단위는 뒤로 따로 빼요. 숫자만 따로 계산해요. 그렇게 하면 약 딱 안 떨어지지만 1km per hour는 대략 이거 쌤이 계산 잘못한 것 같네요. 2.8이 아니죠. 36분의 10이니까 0.28이 되겠네요. 그러나요? 그렇죠. 0.28 되겠네요. 0.28. 이거 여러분 x 해버리고 바꾸세요. 36분의 10. 이거 쌤 잠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 계산기 때려서 이 10 나누기 36. 그렇죠. 0.28이에요. 이거 쌤이 2.8이 아니라 0.28. 여러분 0.28로 학습지 바꾸도록 합니다. 제가 바꿔서 올려놓을게요. 여러분 바꿔서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 2.8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미터 per second를 킬로미터 per로 바꾼다. 이것도 똑같아요. 미터 per second 먼저 적어요. 1미터 per second. 그 다음 이걸 킬로미터 per로 바꾸는 거예요. 1미터는 1000분의 1 킬로미터죠. 1 second은 3600분의 1 hour예요. 이거 두 개 나누게 하면 1000분의 1 분의 3600분의 1. 그 다음에 그 킬로미터하고 아워는 빼요. 킬로미터 나누기 아워, 킬로미터 per second 따로 뺐어요. 그럼 요거만 계산하면 되죠. 요거는 분모에 똑같이 1000분의 1000, 분자 분모에 1000을 곱해줘요. 이게 똑같은 수를 곱하면 분수는 값이 변하지 않죠. 따라서 이거 얼마냐면 3600분의 이게 쌤 숫자 거꾸로 적었네.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죠. 그래서 1000분의 3600km per hour. 즉 다르게 얘기하면 3.6km per hour 나와요. 3.6km per hour. 이 말은 뭐냐면 1m per second 더 빠르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암산으로 할 수도 있어요. 1초에 1m를 걸어간다. 그럼 1시간에 얼마를 걸어갈까? 1초에 1m면 1시간이면 3600초죠. 60 곱하기 60초. 그렇죠. 그럼 1초에 1m니까 1시간 동안에 3600m를 걸어가는 거예요. 1시간에 3600m를 간다. 3600m는 3.6km예요. 그러니까 1초에 1m 빠르기로 걸어가면 시간당 3.6km를 걸어가는 것하고 같아요. 그래서 1m per second 그걸 3.6km per hour 나오는 거예요. 암산으로 해도 되죠. 근데 암산을 하면 미스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단위로 하나하나 꼬장꼬장 풀어헤쳐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곱이나 세제곱 센티미터 들어가면 좀 복잡해요. 예를 들어 물의 밀도는 1이에요. 요 세제곱 센티당 1g이에요. 세제곱 센티는 1 세제곱 센티당 1g이에요. 1 세제곱 센티는 이거죠. 김치 깍두기 크기예요. 요거 한 개가 한 변이 1cm인 정육면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주사위 크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주사위가 보통 한 변이 1cm죠. 혹은 여러분이 먹는 김치 깍두기도 보통 그 사이즈가 한 변의 크기가 1cm예요. 그러니까 물의 경우는 그 김치 깍두기 크기만큼 물을 자르면 그 물의 무게가 약 1g이에요. 그래서 물의 밀도가 1이라는 거예요. 1. 이게 물의 밀도죠. 이걸 이제 그러면 세제곱 미터당 몇 킬로그램이냐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면 아니 세제곱 센티당 1g이니까 세제곱 미터당 당연히 1kg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얼핏 생각해 보세요. 1 세제곱 미터는 이 한 변이 1m예요. 1m. 1m면 이게 센티미터로 따지면 이게 100cm죠. 100cm예요. 그러니까 100cm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 이게 바로 1세제곱미터의 크기예요. 1세제곱미터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6개, 100을 3번 곱한 거니까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예요. 쉽게 말하면 1세제곱미터는 1세제곱센티미터보다 100만 개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100만 배로 커요. 그러면 1세제곱미터당 그런 게 그 1세제곱센티미터짜리가 100만 개 있으니까 100만 그램 되겠죠. 물은. 그럼 100만 g이면 킬로그램 따지면 1000kg이죠. 그러니까 얼추 암산을 해봐도 1세제곱미터당 1000kg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아까처럼 단위를 숫자로 바꿔서 꼬장꼬장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1g per 세제곱센티미터는 1g 세제곱센티미터란 말은 뭐냐면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예요. 이게 1세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러면 요 센티미터를 전부 다 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1g은 1000분의 1kg이죠.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1cm는 100분의 1m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1m 곱하기 100분의 1m 곱하기 100분의 1m예요. 그럼 이게 3개를 곱했으니까 위에 1000분의 1은 그대로 내려오고 1000분의 1 내려오고 요거는 100만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킬로그램하고 미터, 세제곱미터는 뒤로 빼요. 따로 뺐어요. 다 단위만. 앞에는 숫자만 모았어요. 숫자 모으니까 100만 분의 1000. 100만 분의 1000이니까 1000kg이 되죠.
따라서 1000kg per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요 복합 단위 계산은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경우만 완전히 이해를 하시면은 어떠한 그 단위들도 까먹어도 언제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위 변환을 나올 때마다 계산하는 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암기가 필요한 거예요. 뭘 암기하느냐? 자, 기본적인 건 암기를 하세요. 아주 기본적인 거. 잠깐만, 이 선생님이 빠져나와 버렸네. 자, 아주 기본적인 그 말은 뭐냐면 1m per second은 3.6 km per hour다. 이건 아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는 1000kg per 세제곱미터다. 요 두 개는 반드시 외워두세요. 물의 밀도는 그램 per 세제곱 센티미터라면 1이지만 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라면 1000kg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제곱미터당 1톤이에요. 1톤. 이거 외워두세요. 할 때마다 계산하면 번거롭잖아요. 이런 단위 변화를 아주 많이 넣으니까 특히 이거는 물리에서 빈번하게 나와요. 미터 per second를 킬로미터 per hour로 바꾸라. 그럼 1m per second는 3.6 km per hour예요. 거꾸로 그럼 1 km per hour는 몇 미터 per second? 이건 3.6로 나눠주면 돼요. 3.6분의 1 미터 per second 되는 거예요. 아까 계산해 보니까 0.28이었죠. 여러분 3.6분의 1이다. 이거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 속도 변화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다 떨어집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제죠. 예제 문제인데 이 예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일단 선생님이 먼저 한번 풀어보는데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뭐 언제 등교 수업할 때 언젠가 한번 이걸 학교에서 간단하게 수행평가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똑같이 보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숫자를 바꿔서 옵니다. 예를 들어 철수의 집과 학교는 6km 떨어져 있다. 그럼 예를 들어 1학년 일반 수행할 때는 6km가 아니라 뭐 8km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 형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문제들을 이해만 하면은 수행평가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들은 사실은 속력 구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미 한 번씩 다 속도에 대한 거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위가 이제 시간인데 분이나 초로 바꿔주는 조금 까다로운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조금 바뀐 거예요. 자, 철수의 직과 학교는 6km만큼 떨어져 있다. 철수가 일정 빠르기로 학교로 걸어갔더니 1시간 40분이 걸렸다. 1시간 40분 걸렸다. 철수가 걸어간 속력을 킬로미터 per hour, 미터 per second, 센티미터 per 미터로 구해보자. 먼저 우리 표준을 구해봐요. 미터 per second 이 표준이니까. 미터 per second면 자 보세요. 6km니까 6km는 미터로 바꾸면 t분의 s인데 미터로 바꾸면 6000미터죠. 나누기 시간 초 1시간 40분을 초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1시간 40분이면 1시간 3600초죠. 더하기 40분 60 곱하기 4 4로 24 2400초예요. 세카. 따라서 이거 합치면은 얼마죠? 6000분의 6000 미터 per second죠. 즉 1이에요. 1m per second. 1m per second. 근데 이게 1m per second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m per second은 1m per second은 몇 km per hour겠죠? 아까 굳이 이 단위는 아주 많이 노는 거니까 그냥 외우라 그랬죠. 1m per second은 3.6 km per hour로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1m/s를 분당 몇 센티냐. 이건 뭐 단위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머릿수로 암산합시다. 1초에 1m 가요. 센티미터 따지면 1초에 100cm를 가는 거예요. 그럼 1분이면 몇 센티가 아니라 1분이면 이제 60배 곱해야 되니까 6000cm per minute죠. 따라서 6000. 이거 날아가 보이죠? 잠깐만요. 예, 이게 1, 3.6, 요거는 6000cm per minute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제 2번. 소리가 물속에서 나아가는 속력은 약 1500m/s란다. 이 소리는 공기보다 물속에서 훨씬 빠릅니다. 물보다는 또 금속 속에서, 고체 속에서 훨씬 더 빨라요. 우리가 바닷속에서는 전파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잠수함들이 상대편을 탐지할 때 레이더 전파를 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전파를 쏴봤자 바닷물속에서는 전파가 나가지를 못해요. 소리를 쏘아보내죠. 소나라 그래가지고 레이더에서는 전파를 쏘지만 소나에서는 소닉 사운드, 그러니까 소닉 웨이브, 즉 음파를 쏘는 거예요. 그걸 소나라 그래요. 소닉 레이더 줄여가지고 소나라 그러는 거예요. 뭐 사운드 레이더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영어로 소닉이라고 그래요. 소나에서 발사한 초음파가 바다의 바닥에 닿아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8초였다. 자, 바닷속에 잠수함이 이렇게 가요. 잠수함이 밑으로 소나를 쐈어요. 그 초음파 갔다가 팅팅결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올라오는 시간이 8초 걸렸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깊이를 우리가 요 잠수함으로부터 바다까지 깊이를 L이라 둡시다.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이 8초니까 2L을 왔다 갔다 하니까 2L이죠. 2L을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8초예요. 그러면 2L 이꼴, 이게 이동거리죠. 2L 이꼴 VT가 되는 거예요. VT. 그런데 자, 이 V는 1500m/s죠. 1500m/s 곱하기 8초, 8s. 이게 2L이에요. 이걸 2L. 그러면 L은 얼마냐?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 L 값이 나오겠죠. 이 L을 밑으로 계산하면 2L이 1500 곱하기 8이니까 L은 1500 곱하기 4가 되겠죠. 따라서 6000m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물어보는 게 킬로미터를 물어봤어요. 몇 킬로미터냐? 이 킬로미터를 바꾸면 6km 되는 거예요. 6km. 이거는 이제 그 속력과 거리의 관계식으로부터 유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리의 공기 중 속력은 소리의 공기 중 속력은 약 340m/s이다. 물속보다 좀 느리죠. 340m/s이다. 소총을 떠나는 총알 속력은 약 800m/s이다. 총알이 더 빠르죠. 그래서 이 말 뜻이 뭐냐면, 여러분 영화를 보면 총을 탕 쏘면 총소리 듣고 사람이 엎드리죠. 그 총을 어디서 총알이 나오는 소리가 들리면 엎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총알 소리가 들린다는 말은 이미 총알은 지나가고 난 뒤에요. 소리가 더 늦게 와요. 그러니까 총소리 듣고 엎드린다는 건 물리학적으로 따지면 약간 넌센스예요. 근데 완전히 넌센스는 아니죠. 왜냐면 총이 지금 소리 난 총알은 이미 지나갔지만 그 다음 총알이 또 날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엎드린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총소리를 들었다는 말은 이미 그 소리가 난 총알은 이미 지나갔다는 소리예요. 총알 속력이 더 빨라요, 소리보다. 총알은 약 800m/s이다. 그럼 2km 떨어진 표적을 향해서 총을 발사하면
총알과 총소리가 표적에 다다를 때까지 각각 걸린 시간 T1, T2는 몇 초인가? 총알이 더 빠르죠. 더 빠르니까 시간이 먼저 도착해요. 더 짧아요. 그럼 T1이 더 짧고 금방 도착하고 조금 뒤에 소리 T2가 도착하겠죠. 이건 딱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죠. T1은 총알이 걸린 시간이니까 T1은 소리 속력분의 거리 L이 돼요. 근데 지금 그 거리가 2km예요. 근데 속력의 단위가 미터 per sec죠. 그럼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줘요. 2000m예요. 나누기 V 총알 속력 800m. 그럼 이걸 얼마냐면 8분의 20 800m per sec죠. 8분의 20 세크. 따라서 이거는 4분의 10이니까 2.5 세크, 2.5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총알은 2.5초 만에 그 2km 밖에 떨어진 표적지에 가서 탁 맞게 돼요. 근데 소리는 거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리냐? 소리는 총알보다 느리죠. 그러니까 2.5초보다 더 오래 걸려요. 계산하면은 자, 이거 보이는 총알이고 총알. T2는 V 소리분의 L, 즉 2000m 나누기 340m per second. 그럼 이거 뭐냐면 계산하면은 요거는 쌤이 전자계산기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화면이 잠깐 쌤 조작을 잘못해서 잠깐 나와버렸네요. 여기 다시 적겠습니다. T2는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5.88초가 나와요. 대략 약. 근데 이걸 반올림 하려 돼 있죠. 둘째 자리 구해서 반올림 했으니까 약 5.9초가 되는 겁니다. 5.9초. 그 다음 물체 자유낙하운동. 물체의 자유낙하란 말은 뭐냐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속을 하지 않고 자연의 힘으로, 그러니까 지구 중력의 힘으로 점점 가속 운동에서 빨라지는 걸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 자유낙하 운동의 정의는 그 어떤 사전에 똑부러지게 나온 건 없는데 이 자유낙하를 영어로 프리폴이라고 그래요. 프리폴. 자유낙하. 이 프리폴은 뉴턴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는데 뉴턴 때는 당연히 공기 중에서 이 자유낙하 시키겠죠. 그리고 질량이 충분히 큰 경우 묵직한 물건은 예를 들어 1kg짜리 돌하고 10kg짜리 돌은 둘 다 공기장을 상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어요. 둘 다 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낙하 할 때 공기장을 그다지 그 당시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유낙하 운동은 당연히 공기가 없는 중에서 공기장을 무시하고 자유낙하 운동을 가정할 때 뭐 그런 식으로 조건을 주죠. 자, 그러면 이 물체를 높은 데서 가만히 놓으면 처음에는 출발할 때는 속력이 제로예요. 그럼 점점 빨라져요.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데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한 거였어요. 무거운 물체가 더 속력이 더 빨리 늘어난다. 가속도 더 크다. 근데 실제로 안 그래요. 실제로 해보면은 가속 운동을 하는데 지구 중력을 봐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 빨라지는 정도 가속도 A가 약 정확히 말하면 9.8인데 대략 그러니까 뭐 12겠죠, 그죠? 10m per s 점점 빨라져요. 그러니까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점점 빨라지는데 그 가속도가 대략 9.8이에요. 그래서 이 9.8을 지구에 의한 중력 가속 효과, 즉 중력 가속도를 G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옛날 사람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도 안 해보고 실험도 안 해보고 당연히 무거운 가벼운 것보다는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그렇듯해 보이죠. 여러분 가벼운 깃털은 천천히 떨어져요. 무거운 돌멩이는 팍 떨어져요. 그런데 이 깃털은 사실은 그 무게에 비해서 그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기장을 많이 받는 거죠. 만약에 충분히 무거운 돌을 생겨봐요. 1kg짜리 돌하고 1kg짜리 돌하고 10kg짜리 돌하고 누가 더 빨리 떨어질까? 거의 똑같아요.
이미 1kg짜리 돌멩이만 해도 상당히 묵직하기 때문에 공기장을 상대적으로 거의 무시할 수 있어요. 걔네들 거의 차이 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르게 머리를 쓸 수도 있겠죠. 그 모래 알갱이 한 개하고 종이 한 장을 비교해봐요. 모래 알갱이 한 개하고 A4 종이 한 장하고 누가 더 무겁냐 물어보면 당연히 A4 종이가 더 무거워요. 그렇지만 두 개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가벼운 모래 알갱이가 더 빨리 떨어지죠. 아, 모래 알갱이가 더 가벼운데 왜 더 빨리 떨어질까? 이미 여기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틀렸죠. 이거는 단순히 질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질량 대비 면적, 종이는 그 무겁지만 모래보다 훨씬 무거워요. 무겁지만 면적은 모래보다 훨씬 더 넓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찰을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비저항이 비교적 질량에 대비해서 받는 그런 저항 면적이 중요한 거지 절대적인 뭐죠? 절대적인 질량 물체 질량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량이 가벼워도 면적이 충분히 작으면 빨리 떨어져요. 예를 들어 철가루 같은 거 예를 들어 보세요. 철가루 한 개 엄청 가볍잖아요. 그렇지만 워낙 철가루가 작고 단단하니까 그 톡 터뜨리면 빨리 떨어지잖아요. 그 아무리 그 무거워도 엄청난 넓게 펼치면은 공기 받는 저항 면적이 넓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질량이 커도 넓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말은 이미 여기서부터 명확하게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워낙 위대한 그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중세 시대 사람들이 의문을 안 품었어요. 뭐 그 당연히 그렇겠거니.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가벼운 기틀이 천천히 떨어지니까 뭐 그렇겠거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갈릴레오 사람이 이제 반론을 제가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고 건너뛰도록 합시다. 그 다음 예제 3번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호랑이와 개미가 동시에 떨어지는데 개미는 별로 다치지 않는다. 그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 거의 다 했네요. 요 예제 4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을 보든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뭐 물리책을 뒤져보든가 해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읽어보고 한번 내용을 분석해서 누구 말이 왜 맞고 틀린지 한번 여러분 의견을 밑에 적어보도록 합니다. 이거 최소 뭐 적으랬더니 기껏해 두 장만 찍혔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잠깐만 이게 자꾸 선생님 조사를 잘못해서 없어지네요. 음. 어, 요 내용에 대해서 뭐 최소한 뭐 6줄 이상은 해야죠, 그죠? 이상 정도 기록을 하도록 합니다. 누구 말이 왜 맞고 왜 틀리고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분석해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밑에다 쭉 적도록 합니다. 이건 나중에 수행평가로 1시간 할애해서 선생님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리 한번 집어서 뭐 조사해 보세요. 음, 그리고 이 예제 4번 같은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라도 볼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이해해가지고 말로써 작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뭐 집에서 미리 알아보는 거니까 여러분 대학생 그 형이나 누나 있다면 물어봐도 상관없어요. 다만 여러분 그걸 소화해가지고 학교 와서 소화한 내용을 여기다 적는 게 핵심이에요. 어쨌든 물어봐도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이 배운 거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있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쌤도 이거 읽어보고 약간 의의가 없었는데 그 남편이 물리학과 나왔다고 그러는데 뭐 좀 특이하죠. 사람이 자기가 전공했다 해서 너무 우기면 안 돼요. 사실은 이 부인보다 그 남편이 더 좀 황당한 말을 하고 있죠.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틀렸어요. 근데 이게 반박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거 많아요. 어, 전공한 사람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남편분은 전공을 했는데 어, 사실은 뭐 올바른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반박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알아보시고 그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